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모리빌딩이 만든 힐즈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알아봅니다. 제가 방문했던 네 곳의 힐즈를 중심으로 말이죠. 모리빌딩의 힐즈는 버티컬 가든 시티에 기반하는데요. 모리빌딩은 르코르비지의 수직 도시 이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죠. 버티컬 가든 시티는 도시의 수직적 확장과 생태계 통합을 통해 도시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법입니다. 이는 도시 공간의 수직 활용과 녹지 통합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통해 고밀도 도시 환경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죠. 모리빌딩은 이 같은 버티컬 가든 시티를 힐즈라는 이름을 붙여 단순한 건물군이 아닌 하나의 작은 도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힐즈는 업무, 주거, 상업, 문화시설 등을 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을 아우르는 공간을 제공하죠. 무엇보다 버티컬 가든 시티 철학은 고밀도 도시 환경에서 인간 중심의 입체적 도시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밀도 개발을 넘어 도시 공간의 생태, 사회 가치를 재정의하며 35년간의 실험과 혁신을 거듭해왔죠. 모리빌딩은 1986년 아크힐즈를 시작해 총 4개의 상징적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4개의 프로젝트는 각 시대별로 필요한 도시의 니즈를 반영하면서 발전했습니다. 제가 오모테산도 힐즈를 제외한 이유는 오모테산도 힐즈는 기존의 힐즈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오모테산도 힐즈는 라포레 하라주쿠, 도쿄 플라자 오모카도와 하라카도, 프롬퍼스트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986년에 지은 아크힐즈에서는 녹지 통합을 시도해 수직 녹지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여 도시 내 자연 공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2003년에 지은 로폰기 힐스는 문화 기반 도시 재생을 통해 도시의 사회적 활력을 증진했으며 2014년부터 시작해 2023년에 완성된 도라노몬 힐스는 환경기술 혁신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모델을 구축했죠. 스테이션 타워의 완공으로 교통과 도시의 연결성을 더 높이면서 도라노몬 힐즈의 컨셉인 비즈니스도 같이 구현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아자부다이 힐스는 전체 부지의 24%에 달하는 24,000m 제곱의 녹지를 구현하며 버티컬 가든 시티의 완성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생태계의 통합을 통해 미래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모리빌딩이 발전시킨 버티컬 가든 시티를 드디어 구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리빌딩의 힐즈가 보여준 점진적인 진화 과정은 각 시대의 기술적 진보와 도시적 요구를 반영하며 도시 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버티컬 가든 시티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모리빌딩의 힐즈가 도쿄에서 언제나 주목받는 이유는 각 힐즈가 도시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 도시 문제에 대한 해법 중 하나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힐즈라는 브랜드를 통해 도시 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말이죠. 또한 모리빌딩의 힐즈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모리빌딩의 힐즈 시리즈에서 아크힐스와 로폰기 힐스는 각각 1세대와 2세대 도시재생 모델을 대표하고 있는데요. 시기적 선후 관계를 넘어 도시 공간의 기능, 사회적 역할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모테산도 힐즈를 제외한 힐즈 시리즈는 전부 미나토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미나토구는 지리가 주오구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의 도쿄 미드타운 로퐁이에서부터 시바공원까지의 내리막 경사길은 상당히 가파를 정도도 고저차가 큽니다. 계단들을 활용한 도쿄타워샷이 가능한 이유도 이 때문이죠. 1986년 완공된 아크힐즈는 20m 고저차를 지형학적 자원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모리빌딩은 아크힐즈에 7개의 정원을 층별로 배치했고 내리막 보행로와 계단식 테라스를 결합했습니다. 동시에 오피스 레지던스 문화시설의 수직적 분할로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했죠. 특히 건물 외벽에 등반식물 적용으로 55%의 녹색 면적률을 달성했으며 층고 차이를 활용한 공기 순환 시스템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23% 절감했습니다. 아크힐즈와 로퐁이 힐즈는 각각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차별화된 개발 철학을 보여주는데요. 아크힐스는 최초의 버티컬 가든 시티 모델로서 주거, 업무, 문화의 통합을 지향하는 생활 인프라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허브를 추구했습니다. 인터컨티넨탈 도쿄 호텔과 산토리호를 핵심 축으로 글로벌 거주자를 유치하면서도 기존 지형의 12m 고저차를 활용한 테라스 구조로 자연 친화적 공간을 구성했죠. 또한 외국 대기업들을 대거 유치하면서 주변 우려도 잠재웠죠. 반면 로퐁이 힐스는 연간 4천만 명 방문객 유치를 목표로 한 글로벌 문화 메카를 표방했습니다. 모리미술관, 도쿄시티뷰 전망대, TV 아사히 본사 등 고층부 문화시설을 집적화하고 골드만삭스, 구글, 라쿠텐 등 200여 개 기업을 유치해 경제적 파급력을 극대화했습니다. 현 구글 재팬은 시부야 스트림, 라쿠텐은 세타가야구의 후타코타마가와로 이전했습니다. 건축 공학적 측면에서도 두 프로젝트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아크힐즈가 기존 수목 70% 보존과 19,000제곱미터 테라스 정원 조성을 통해 친환경적 접근을 택했다면 로퐁이 힐즈는 15m의 고저차를 평탄화하고 500개 지주 기반 구조를 도입하고 2,400m 제곱의 스카이 가든을 포함한 40% 녹지율을 달성하며 수직 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내진 설계에서도 아크힐스의 진도
진도 7 대응을 넘어 진도 8 이상을 견딜 수 있는 3중 감소의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아크힐즈는 국내외 기업을 60대 40 비율로 구성하고 주말 장터와 그린키퍼 제도 등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발전시켰습니다. 로퐁기 힐스는 글로벌 기업 73% 비중과 럭셔리 브랜드를 입점시켜 프리미엄화를 추구하고 모리아트 뮤지엄 기획전과 힐즈 브렉퍼스트 같은 문화 행사를 통해 문화적인 요소를 더 강화했습니다. 아크힐즈와 로퐁기 힐즈는 각각 1세대 버티컬 가든 시티와 2세대 문화 복합타운으로서 도시재생 관점에서는 물리적 개발과 소프트웨어 운영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단계적 발전은 모리빌딩이 1980년대 1000회가 넘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축적한 주민 신뢰를 기반으로 2000년대 들어 디지털 기술과 문화 IP를 결합한 차별화 전략으로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프로젝트는 각자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 도시재생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완공된 도라노몬 힐즈는 도쿄 미나토구의 낙후된 도심부를 비즈니스 복합단지로 변모시킨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일본 모리빌딩이 2014년부터 시작으로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2023년에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지하 간선도로와 고층 건물의 통합 설계를 통해 기존 도시 인프라를 재해석한 이 프로젝트는 입체도로 제도의 성공적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1년 만에 도라노몬 힐즈 주변과 지역의 땅값은 4% 크게는 9%까지 상승했습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히비야역과 바로 연결된 스테이션 타워 로비인데요. 도라노몬 힐즈가 교통에 많이 공을 들였다는 점을 알 수 있죠. 히비야선의 도라노몬 힐즈역 개찰구를 나오면 곧바로 도라노몬 힐즈 스테이션 타워가 나올 정도죠. 도라노몬 힐스도 모리빌딩에 수직 정원 도시 개념을 구현했는데요. 상업시설, 오피스, 레지던스, 호텔을 수직적으로 통합했으며 기존의 평면적 도시 구조를 입체화했습니다. 용적률도 상당한데요. 도라노몬 힐즈 비즈니스 타워가 약 1450%, 스테이션 타워가 약 1986%, 레지덴셜 타워가 1200%, 모리 타워가 약 1149%입니다. 서울 용산 재개발의 608% 대비 약 2배 혹은 3배의 개발 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하도로 상부에 조성된 공원과 산책로는 공공공간으로 활용되며 버스터미널, 신도라도리, 도라노몬역 연계로 교통 허브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건축 기술 관점에서는 6세기 나라현 목조탑의 유동형 내진 구조를 현대화했는데요. 지진시 건물 전체가 지반과 유사한 진동 패턴을 구현하는 동적 구조 시스템도 적용했습니다. 외장에 적용된 이산화 티타늄 코팅 세라믹 패널은 질소 산화물을 40% 분해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모리빌딩은 도라노몬 힐즈 비즈니스 타워에 자립형 수소 에너지 공급 시스템도 설치했습니다. 버스터미널과 도라노몬역을 보행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수직 동선과 수평 동선의 교차점에 커뮤니티 플라자를 배치해 도시 흐름을 최적화했습니다. 모리빌딩은 신토라도리 길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8곳과 함께 신토라도리 에리어 매니지먼트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상인, 거주자, 도쿄도, 공무원과 동등한 의결권을 갖고 공공공간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워크숍을 개최해 지역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모리빌딩은 도라노몬 힐즈의 발전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5년 4월 완공 예정인 글라스록이 그 주인공입니다. 지상 4층, 지하 3층 규모인 이곳은 마루젠 서점의 새로운 컨셉 서점인 마그마북스, 맥주 양조장 우츠브루잉, 툴리스 커피 앤 티, 장미꽃 전문점인 로즈 갤러리 등 개성이 강한 브랜드들이 입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스테이션 타워 재개발도 마무리되는데요. 스테이션 타워에 이미 자리 잡은 셀렉트, 누비앙, 캐스크, 티마켓 등 차별화된 상업시설들과 글라스록이 만나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4월 달에 도쿄에 다녀와서 영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노몬 힐즈는 아크와 로폰기 힐즈에 이어 한 단계 진화한 버티컬 가든시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곳과 다르게 10년 동안 건물들을 지어가면서 완성시켰죠. 무엇보다 이전 세대의 버티컬 가든시티가 구축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도라노몬 힐즈는 녹지 공간을 이용자들의 실제 동선과 행동 패턴에 맞춰 더욱 세밀하게 재해석했습니다. 공간 활용의 측면에서 도라노몬 힐즈는 다양한 이용자층의 공존을 위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입주기업 임직원들의 일상적 동선과 니즈를 반영한 테넌트 구성은 물론 안다즈 호텔 투숙객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가능한 공간 설계를 통해 복합적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모든 방문객이 불편함 없이 시설을 공유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도쿄 노드를 통해 더 다양한 방문객 유입을 극대화했으며 도라노몬 힐즈가 언제나 신선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도라노몬 힐즈의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마루노치 지구와 신바시 등 도쿄의 핵심 비즈니스 구역과의 유기적인 연결성 강화는 이전 세대의 버티컬 가든 시티와 차별화되는 가장 선명한 특징입니다. 이처럼 도라노몬 힐즈는 버티컬 가든 시티의 기본 철학을 계승하면서도 교통과 비즈니스라는 현대 도시의 핵심 요소에 초점을 맞춰 한층 진보된 버티컬 가든 시티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자부다이 힐즈입니다. 아자부다이 힐즈는 모리빌딩의 버티컬 가든 시티의 미래형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인데요. 아자부다이 힐즈는 도시 안에서 어떻게 마을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모리빌딩이 지금까지 해온 대답, 도시 재생의 방법을 제시하는 공간 중 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모리빌딩의 롯폰기 힐즈가 개업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롯폰기 힐즈는 상업, 사무실, 주거, 호텔,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도심 복합시설의 선구자로서 아크 힐즈에서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와 함께 도시 재개발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본 아크 힐즈는 힐즈의 원형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크 힐즈를 더욱 발전시킨 롯폰기 힐즈는 그 후에 생긴 도쿄 빌딩들의 형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롯폰기 힐즈가 세상에 선보인 지 20년, 2023년 11월 24일 모리빌딩은 힐즈 브랜드의 미래상을 담은 아자부다이 힐즈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오피스 면적 20만 4,500m², 일본 최고층 빌딩인 모리 JP 타워를 품은 아자부다이 힐즈는 모리빌딩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죠. 1989년 거리 만들기 협의회 설립을 시작으로 34년간 약 6천억 엔 한화로 약 6조 원. 이 투입된 이 대역사는 노후화된 도시 공간을 첨단 복합단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아자부다이 힐즈의 가장 큰 특징은 녹지 우선의 설계 철학입니다. 전통적인 도시 개발이 건물을 먼저 배치하고 남은 공간을 녹지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아자부다이 힐즈는 전체 부지의 30%를 먼저 녹지로 확보했습니다. 중앙에 자리 잡은 6,000m 제곱 규모의 광장은 단순한 오픈 스페이스가 아닌 도시의 심장부로서 건물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했습니다. 롯폰기 힐즈의 녹지 조성을 이끈 야마구치 히로키 고문의 지휘 아래 치가야, 미즈키, 모미지 등 지역 자생 식물 320여 종이 심어졌죠. 여기에 과수원과 채소밭까지 더해져 도시 속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해졌죠. 아자부다이 힐즈의 공간은 세심한 계획이 돋보이는데요. 흰색과 아이보리색을 기본으로 갈색과 회색의 미묘한 농도 조절을 통해 각 공간마다 고유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모리타워 같은 경우 자연광을 적극 활용해 고층 빌딩의 장점을 적극 활용했죠. 이런 부분에서는 콜란샵의 쇼룸이 가장 돋보이죠. 다이카냐 마지점과 비교하면 공간의 감도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 외에도 알케미 발코니 바이식스, 아라비카 커피는 테라스 정원을 활용 그린 웰니스라는 아자부다이 힐즈의 컨셉을 구현했죠. 이와 다르게 가든 플라자, 특히 아자부다이 힐즈 마켓 쪽은 햇빛이 만드는 아늑함을 공간에 활용했습니다. 팔러야자와와 사보 같은 경우 이러한 공간을 아늑하게 만들죠. 아자부다이 힐즈는 4가지 전략적 축을 통해 풍부한 도시 경험을 제공하는데요. 첫째는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테넌트들입니다. 팔러야자와 미트, 아라비카 커피, 미니멀, 나카무라 토키치, 하브스, 라베유, 메이디아, 노즈샵 등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점해 사람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도록 했죠. 둘째, 1200평 규모의 아자부다이 힐즈 마켓을 통한 프리미엄 식문화 조성인데요. 메이디아를 필두로 해서 팔러야자와 사보, 오가와 커피라바토리까지 다양한 브랜드를 입점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자부다이 힐즈 마켓 자체가 프리미엄 슈퍼라서 가격이 좀 고가인 편입니다. 기대하고 가면 좀 실망하기 쉬운 편입니다. 셋째, 꾸준한 콘텐츠입니다. 모리빌딩이 미쓰이, 미쓰비지쇼, 도쿄와의 차별점은 일본 부동산 디벨로퍼 중에서도 가장 크리에이티브하다는 점인데요. 모리빌딩만큼 빌딩의 모든 부분을 콘텐츠로 보는 기업이 상당히 드물죠. 일단 오다이바에 있던 팀랩 보더리스를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또한 아자부다이 힐즈 갤러리를 통해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슈에이샤 만화 아트 헤리티지를 유치해 서브컬처와 예술의 접점을 늘렸죠. 이를 통해 힐즈 브랜딩의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여기에 올라프 엘리아슨, 요시모토 나라 같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잔디 광장과 빌딩 내부에 설치해 사람들이 예술을 자연스럽게 즐기게 했습니다. 미술관, 갤러리, 아트홀 같이 공간을 나눈 아크와 롯폰기 힐즈와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나이키와 협업을 통한 러닝과 트레이닝 세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넷째는 역시 녹지입니다. 버티컬 가든 시티의 핵심은 녹지인데요. 아자부다이 힐즈는 녹지를 모든 공간의 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죠. 동시에 광장에서는 수시로 팝업과 크리스마스 마켓 같은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또한 이 광장이 아크 힐즈하고
타고 연결되어 힐즈에 지향하는 버티칼 가든 시티를 구현했죠. 참고로 아크 힐즈는 아자부다이 힐즈 뒤에 있습니다. 아자부다이 힐즈는 그동안 모리 빌딩이 보여준 버티칼 시티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완성시켰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자부다이 힐즈 뒤에 있는 아크 힐즈에 가면 모리 빌딩이 추구하는 버티칼 가든 시티의 정의, 도심의 지상과 지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직장, 주거, 여가, 상업, 교육, 휴식,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입체적이고 중층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도보로 생활할 수 있는 컴팩트 시티를 실현하고자 한다라는 모습들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고 아자부다이 힐즈로 다시 오면 아크 힐즈에서 본 모습들이 하나로 보다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무엇보다도 아자부다이 힐즈는 녹지와 건축, 상업과 문화, 일상과 예술이 조화롭게 묶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도시 개발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리 빌딩의 힐즈 시리즈는 35년 이상에 걸쳐 도쿄의 도시 재생과 발전을 이끌어온 도시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아크 힐즈를 시작으로 롯폰기 힐즈, 도라노몬 힐즈, 그리고 아자부다이 힐즈에 이르기까지 각 프로젝트는 시대별 도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며 진화해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버티컬 가든 시티라는 모리 빌딩의 철학이 각 프로젝트를 거치며 더욱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오모테산도 힐즈는 아예 다루지 않았는데요. 추후에 오모테산도 힐즈만 다시 다뤄볼 생각입니다. 초기 아크 힐즈에서 시도된 녹지 통합과 수직 도시 개념은 롯폰기 힐즈에서 문화적 요소가 더해졌고, 도라노몬 힐즈에서는 비즈니스와 교통 인프라와의 연계가 강화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아자부다이 힐즈에서 모던 어반 빌리지라는 완성된 형태로 구현되었습니다. 모리 빌딩의 힐즈 프로젝트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을 넘어 도시의 지속 가능성, 생태계 통합,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커뮤니티의 조화를 추구하는 도시 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도시가 직면한 과밀화, 환경, 삶의 질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